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그 1번에 대한 세 번째 논점이 있는데 빈부격차입니다. 일단은 그 유전자 조작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거의 중상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를 못하는 우리 돈 없는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못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아이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는 사람들만 IQ가 높아지고 돈 없는 사람들은 IQ가 계속 그대로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IQ가 높음과 낮음의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IQ 높은 것만 들어가려 하겠죠. 기업에선 그런 사람들만 뽑겠죠. 그렇게 되면서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의아할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서 질병을 예방하려 하는데 왜 그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이 없어지냐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전자 검사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예방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병이 없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질병에 대해서 그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겠죠. 자, 세 번째 논점인 DNA 수정으로 인해서 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DNA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DNA에서 유전자 하나를 떼가지고 거기에 있는 병을 검사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DNA에다가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입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제 병에 안 걸리겠죠. 하지만 이때 유전자 DNA 조작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DNA가 파괴된다면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문답은 제자리에 서서 두 번째 논점에서 질병을 예방하게 된다면 새로운 병에 대한 치료 의식이 좀 떨어진다 하셨는데, 지금 하는 독감 예방 같은 것도 하면 새로운 병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서 다른 부작용이 생기나요? 지금은 유전자 검사가 없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예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나중에 DNA 검사가 있게 된다면 저희 생각은 질병 예방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논점에서 빈부격차가 생긴다 하셨는데, 그 유전자 검사 비용 때문에 실제로 유전자 검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한 네이버 지식인에 따르면 최소 1억이라 들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논점인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장애인을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나라 통계 자료표에 따르면 장애인의 80%가 교통사고나 태어나고 이후에 난 장애인이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DNA가 수정해서도 장애인이 태어난다는 소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그러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줄어들지 않을까요? 협의 시간 횟수 갖겠습니다.
생긴다고 하였지만 아직 유전 맞춤하기는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고 나중에 더 발전이 된다면 예전에 우리가 의료 비용이 많이 들고 MRI 찍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처럼 맞춤형 아기도 미래가 된다면 가격이 좀 더 부담스럽지 않게 내려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고 추가하려면 해. 생각났어? 천천히 해. 네. 그리고 반대측 두 번째 논점인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서 사람들이 질병에 걸릴 것이다에 대한 반론은 사람들이 맞춤형 아기를 하는 이유는 좀 더 건강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은 건강하고 아이가 좀 더 건강하게 자라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게 나왔다 해서 나 몰라 나 뭐 운동도 안 할 거고 뭐 인스턴트도 먹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지내진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 사람들이 미래에도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영양제나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DNA 맞춤 아기를 만든다 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대측 이토론자 홍유빈입니다. 저는 찬성 측의 주장에 대한 반론하기에 앞서 저희 측 주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대 측의 세 번째 논점이었던 첫 번째 논점이었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 약간 반론이랑 약간 같이 하자면 찬성 측 이토론자께서 현재는 아직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비싸지만 미래에 가면 더 싸질 거라고 하셨지만 만약에 그렇게 싸져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또 다른 사회적 문제인 사람들의 외모나 아니면은 IQ 등등이 매우 높아져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없지만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의 세 번째 논점 중 하나였던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병이 있고 질병이 있었는데 아주 흔한 예가 감기입니다. 감기는 그 백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항상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DNA 같은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면 그 아기가 현재의 질병에는 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 질병이 조금 더 변화하게 된다면 그 질병에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질병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반론하실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를 들어 현재는 약간 외모지상주의처럼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미래에는 DNA 기술로 막 얼굴의 형태나 그런 걸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외모지상주의 같은 문제들은 해결되겠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돈이라든지 이런 걸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찬성 측 1토론자께서 우수한 신체를 만들어서 신장병, 당뇨병, 자폐아 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자폐아 등을 걸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폐아가 나타났을 경우 죽인다던가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자폐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아닌가요? 실제로 검사를 하면 생명공학적으로 후전 후 14일이 지나 세포가 변형성을 지니기 전까지는 생명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검사를 해서 없애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과학이 발전돼서 앞으로의 질병도 예방할 수 있게 유전자를 DNA를 맞춤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맞출 수가 있겠지만 우리 몸에 있는 DNA가 몇억 개, 몇 조 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새로운 질병이 또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가지고 DNA 하나만 다르더라도 예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몇억 가지의 DNA를 전부 다 조합해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건 좀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병이 계속 변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화합니까? 감기 같은 경우에도 몇십 년 전에 그 약간 DNA 형태 이런 것이 현재와는 다르다는 걸로. 됩니다. 일단 반론 시간에 반대체 1토론자 김규태 씨가 비용이 지식인에 따르면 1억이라고 하셨는데 지식인은 그냥 완전히 검증되지 못한 사실들을 익명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생각해서 확실한 답변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 송유인 토론자께서 말한 외모나 IQ가 다 비슷비슷하면 생긴다는 사회 문제는 정확히 어떻게 사회 문제로 연결이 되는지 잘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틀렸다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감기와 같이 질병이 변화해서 예방이 안 될 수도 있다 했는데 다른 질병에서도 이렇게 감기와 같이 변한다는 정확한 예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측 요약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1토론자 김규태입니다. 저는 요약을 일단은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찬성 측의 2, 3번이 우리의 1번과 맞부딪히고 있고 찬성 측 1번이 우리의 3번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 3번이 우리의 1번하고 맞부딪히고 있는 거는 그 사회 문제 발생인데요. 그 지금 찬성 측이지. 찬성 측에서는 현재의 문제점을 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미래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문제는 경제나 장애인 등이 있는데 우리는 미래를 봐가지고 뭐냐? 야, 그러지 말고. 저희는 미래를 봐서 빈부격차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저희가 말하고 싶은 그 빈부격차는 유전자 조작이 진짜로 있다면 그거를 하려는 사람들이 먼저 돈 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서 일단은 IQ 있는 아기가 태어나고 IQ 없는 아기가 태어나면 일단 빈부격차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IQ 있는 애들만 대기업에서 끌어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더더욱 돈이 좀 그렇겠죠. 빈부격차가 좀 많이 심해집니다. 자,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저희 팀이 여기서는 더 적절했다고 생각하고 그때야. 그러지 말고. 저거 얘기하고. 자 반대측 1번이 뭐였지? 저희 측 3번이 반대측 찬성 뭐라 해야 돼? 다른 사람 말해주지 말고. 그 찬성 측 1번이 저희 측 3번과 맞부딪히고 있는 게 그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점과 나쁜 점입니다. 예, 들어가요? 그런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야 돼. 감기처럼 다른 질병도 변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병균 안에 플라스미드라는 게 들어있어서 그 성분이 그 항생제 같은 성분을 만나면은 그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약간의 저항 능력을 보이는데 그게 그냥 항생제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플라스미드는 그 세균의 종과는 관계없이 유전 정보를 전달이 가능해서 그 저항 세균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처럼 DNA 조작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 처음에 몇 년, 10년간이나 20년간에는 면역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그것에 관한 저항 세균이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죽을 텐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근데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그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체계나 항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전 질환에 대해서 그걸 안 좋은 거를 고치는 건데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질병은 어차피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해도 어차피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1억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맞춤약이 전문 병원이 1인당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다고 했는데 1억은 대체 어떤 거죠? 그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외모지상주의나 IQ에 대한 조작은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지만 난치병이나 불치병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치료약이 충분히 외모지상주의나 IQ를 높여서 빈부격차를 높이는 거는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는 법적 제도로 제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적 제도로 제재할 수는 있지만 제재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춤형 아기 지금 반대 측에서 말하는 것은 맞춤형 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문형 아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를 만들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맞춤형 아기는 한 아기를 위해서 치료를 목적으로 만들어요. 진 아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맞춤형 치료형 그 아기는 생명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영국은 그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줄기세포와 연구의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분 40분. 허비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성 측 3토론자 김윤아입니다. 저희는 수정란의 다중 유전자 검사는 인류에게 재앙보다 축복을 더 가져올 것이다 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먼저 반대 측에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 빈부격차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처럼 법적 제재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애인이 겪고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장애인이 어떤 롯데리아에 가서 그 무인 주문기로 주문을 했는데 키가 안 닿아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온 이런 인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정에서도 그런 아동을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던 부부도 다 한쪽에서만 돈을 열심히 벌고 빚을 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정란의 다중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겪었었던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전 질환을 갖고 있던 그런 환자들도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병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주걱턱이 튀어나오는 그 질병은 생활적인 문제도 있지만 유전적인 문제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걱턱으로 인해서 이 이빨이 맞지 않으니까 구강질환을 겪을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삼키지 못해서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검사를 도입하면 외적으로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 겪을 수 있었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 유전자 검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 말고 이런 질병을 겪고 있던 또는 장애를 겪고 있던 아이들이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고 나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굉장히 더 많은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 아니에요? 2분. 1분. 여기 2분 정도 되고 미안.
간의 다중 유전자 검사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익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수정란이 착상되기 전에 그 유전자에서 미리 그 질병들을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고 발전되면서 더 좋은 기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용 가능성도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 인류에게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지하고 유빈이 저 뭐야 쇼핑 시간 쓰자면서. 응.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상토론자 조민재입니다. 저는 먼저 수정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란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생긴 그 아기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생명이 될 잠재적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논제인 수정란 유전자 검사는 그 잠재적 생명이어서 결국 연구 도구로서는 사용될 수 없는 배아를 연구 도구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는 생명 윤리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질병에 대한 면역이 많이 생기게 된다면 질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예로는 물론 인류 역사에서 현대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패스트나 그런 그 큰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이 많이 발달했던 2019년에도 당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르스 환자 한 명이 우리나라 입국을 허가하게 되고 결국 그때 메르스가 크게 돌아서 우리나라의 사망자가 굉장히 많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옥스퍼드 대학의 한 교수는 인간 배아는 아기를 낳는 부모라면 아기를 가지는 것은 조건 없는 환영이어야 하지 그 생산과 통제라고는 하면 안 된, 생산과 통제로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됐어요. 지금 3시 14분. 예정 시간이 3시 25분까지니까 (3시 25분)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발언 계획 몇 분쯤 했나요? 1인당? 1인당 대체로 시간을 그래도 거의 발언 시간은 좀 많이 했나 보네. 시간이 벌써 많이 들었네. 잠깐만 해보고 내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을 동안에 한 1분 정도 옆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입론, 추출리가 했죠. 첫 번째 입론의 원점 1번의 핵심이 뭐였죠? 그렇죠. 우수한 신체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가 사회 문제 해결.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 세 번째가 경제적 이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반대측. 첫 번째 논점이 핵심이 뭐였죠? 사회적 문제 발생.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고령화. 두 번째가 인구 과다. 세 번째가 빈부격차. 자, 논점 2번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질병 두려움이 사라진다. 세 번째는 유전자 건강으로 인한 질병이 생길 DNA 파손으로 질병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질병 발생. 자, 양쪽 논점을 살펴봅시다. 얼만큼 잘 만들었나 한번 봐봐. 자, 이거 타당 같아요? 네. 타당 같아요? 네. 그러죠? 그 다음에 2번 사회적 문제 장애인 이건 어때? 세 번째. 자, 1, 2, 3 중에 어느 두 개가 비슷해요? 1번과 2번. 2번과 3번도 비슷하다. 1, 3인가? 1, 3. 1, 2도 비슷하고 2, 3도 비슷한데. 2, 3이 비슷한가? 우선 이제 만들어서 경계 개방법 1, 2도 비슷하게 몇 시, 2, 3도 비슷하게. 몇 분이에요? 그죠? 몇 번이 통하는 것 같아요? 1, 2번이 난 1, 2번이 통하는 것 더 잘 같은데. 엮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신체적 문제가 해결되면은 장애인 문제 이것도 따라 해결할 수 해결되죠? 있습니다. 네. 그러면 2번 문제는 다른 논점으로 하나 더 새롭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세 가지 중에 가장 의문이 드는 것은 몇 번? 2번 그러죠. 설명을 잘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일단은 그럴까라는 의문이 들죠. 자, 이것은 어때요? 약해요. 여기서 어느 단어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 DNA 질병 발생. 여우 같은데. 질병. 자, DNA가 파손되면 질병이 발생합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장애도 생길 수 있죠. 네. 장애는 질병이? 장애는 아니죠. 질병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질병이라기보다는 뭘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신체적 문제. 신체적 문제 그렇게 하면 되죠. 부작용이라고 하면 더 무난해질 것 같아요. 부작용 발생. 그래야지 유전자 질병을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만들어졌죠. 자, 이에 대해서 반론을 했어. 먼저 찬성 측이 먼저 나와서 반론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반론했어. 이 고령화 사회가 사회가 돼가지고 이 병원을 많이 가요. 그래가지고 뭐 큰 도시 뭐 농촌 어떻고 그런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했느냐? 앞으로 DNA 연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 질병 치료가 어떻게 된다? 치료가 더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는 앞으로 역시 우리들이 주장한 문제 해결 속에 포함됩니다. 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했냐면은 지금 왜 DNA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이 건강 의식이 높다, 얕다? 높다. 건강 의식이 높은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두려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라는 아주 이 생각을, 좋은 생각을 했어요. 의식적인 차원에서. 그럼 반대측에서 어떻게 했느냐? 10분 되면 말씀했어요. 10분 되면 말씀 끝났어요. 아, 네. 자, 맨 먼저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반대측에서 자, 우리 측 1번 논점에 대해서 강화하면서 뭐 하겠습니다라고 그랬어? 그렇지, 기억하네. 자, 이거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원래 반론하는 시간이야, 또는 강화하는 시간이야. 그런데 이걸 플러스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정말 플러스해서 했어. 자, 뭐라고 했느냐? 이쪽에서 이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찬성 측에서 이 말함과 동시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가격이 낮아진다고 그랬죠? 네. 자, 이걸 문제 삼은 거야. 자, 가격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막 하게 된다. 너도 나도 다 IQ, 뭐 외모 이래가지고 뭐가 더 커진다? 우리가 주장했던 사회적 문제가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지? 네, 아주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은 이 3번에 대해서 언급했어 안 했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죠. 다 해야 돼. 이거 2에 대해서도 직접적 언급은 안 했고. 자, 그 다음에 쭉 그 요약 비교로 넘어가요. 자, 1차 발언자들 누구야? 필리비하고 규태하고 내용 무난하게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비교로 똑같이 이제 규태하고 필리비가 했는데 이 요약 비교를 제일 못해 지금. 왜? 그냥 단순 요약은 쉬운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단순 요약이 아니라 비교적 요약이죠. 아주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규태 아니 이제 필립이 무난하게 그냥 했고, 규태는 일단은 자세는 좋아. 어떻게 하겠냐? 찬성 측은 현재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논한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논한다. 뭐 정말 그런지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크게 비교하려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규태는 막 열심히 쓰면서 분석하면서 물어볼 것도 생각해내면서 또 뭐를 해야 되냐? 딱 외워. 그냥 나와서 안 보고 해버릇해. 그 의존하면 안 돼. 외우는 것도 습관입니다. 공부. 자, 마지막에 이제 최종 발언했죠. 현아하고 민재가 했는데 마지막에는 최종 발언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돼. 자, 이게 뭐였느냐? 현아는 반대측에서 말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뭘로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법적인 제도로 해결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아까도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자, 크게 말해야 돼. 크게, 큰 범위에서.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도 또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은 자, DNA 수정란에 대한
자중 유전자 검사 같은 것은 돈이 많이 듭니다.